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빈텃밭에 이것을 미리 넣어주게 되면 그의 벌레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겨울 텃밭 풍경 어떠신가요? 아직까지 고추대가 남아있고 비닐 멀칭이 깔려있진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1월이나 2월달 날이 풀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직까지 정비되어 있지 않은 텃밭을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를 한번 밭에다 뿌려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운 시기에 조금 고생은 했다 하더라도 그의 벌레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작물의 성장에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해하고는 전혀 다르게 올해 텃밭 가꾸기를 좀 더 쉽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님 케이크인데요. 사실 님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싸요. 그렇지만 천연 재료이고 꾸준히 활용만 한다라고 한다면 벌레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님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님 나무 열매에서 님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필립 형태로 가공한 제품이에요. 초형 살충제이기도 하지만 토양 개량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작물 생육에도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님케이크 하게 되면 역시나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양 살충제로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찌꺼기를 가공해서 마치 토양 살충제처럼 이용도 하지만 님 오일 자체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토양 농약처럼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주제가 겨울철 미리 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님 케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님 케이크에는 아자디낙틴이라는 천연 살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해충의 번식과 성장, 그리고 섭식을 억제하거든요. 특히나 선충,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 등에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미리미리 이 님 케이크를 뿌려 밭을 개량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해충들이 싫어하는 밭 환경을 미리 조성할 수 있어가지고 작물을 심기 전 토양 살충제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충 방제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님 케이크는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가지고 토양의 비옥도를 높여주거든요. 토양의 비옥도가 높아지게 되면 보수력과 통기성이 향상돼서 배수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식물의 뿌리 촉진에도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식물이 살아가기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반대로 해충이 살아가기에는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벌레 피해를 막는데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님 케이크 이렇게 겨울에만 또는 작물을 심기 2-3개월 전부터 뿌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고요. 님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작물을 심기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 전에 토양에 뿌려주시면 되고요. 보통 토양 전면 처리라고 해서 밭을 로터리 치거나 또는 로터리 친 이후에 뿌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둑을 만든 이후에 뿌려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심지어는 작물을 심을 때 뿌려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작물을 심은 이후에도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뿌려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작물을 심은 이후에도 뿌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님 케이크에는 질소인산 가리 성분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웃거름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연살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텃밭을 지속적으로 벌레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님 케이크의 최대 단점은 아마도 이 비용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구입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퇴비입니다. 퇴비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퇴비를 대량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진 않지만 음식물 찌꺼기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농작물 잔재들을 쌓아가지고 퇴비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퇴비를 구입하는 양을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숙된 퇴비가 되기 때문에 작물한테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퇴비를 구입해서 뿌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겨울철에 퇴비를 뿌려주게 되면 미처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완전히 부숙된 완숙 퇴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비를 뿌리고 이후에 가스 피해를 받을 걱정을 완벽하게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와 벌레 어떤 관계일까요? 이렇게 겨울에 미리 퇴비를 뿌린다고 해서 그의 벌레 피해를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퇴비를 텃밭에 주는 영양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사실 이 퇴비 같은 경우에는 3대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질소, 인산, 가리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가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밭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보다도 미생물의 먹이가 돼가지고 토양을 개량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퇴비를 텃밭에 뿌려주게 되면 미생물이 더 많이 번식을 하겠죠. 이렇게 미생물이 바글바글한 텃밭 같은 경우에는 배수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식물 뿌리가 활착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식물 생육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벌레 피해를 확실하게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병해나 작은 벌레 피해가 많은 텃밭을 보게 되면 그 텃밭에는 미생물이 많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건강한 미생물들이 밭에 바글바글 하다라고 한다면 병에 걸릴 확률도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벌레가 접근하는 것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밭을 확인해 보게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작물을 심었는데 어떤 곳에는 작물의 벌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 어떤 곳에 심은 작물 같은 경우에는 벌레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농약을 거의 동일하게 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잘 관찰해 보게 되면 텃밭 비옥도가 높은, 말 그대로 미생물이 많이 함유된 텃밭 같은 경우에는 벌레 피해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옥도가 떨어지고 미생물이 많이 함유되지 않은 텃밭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꾸준히 침에도 불구하고 벌레나 또는 병해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퇴비라고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4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퇴비를 선택해가지고 겨울 동안에 뿌려주시게 되면 충분하게 가스를 빼는 것은 물론이고 미생물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토양 개량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나무째인데요. 웬 나무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텃밭 작물을 키워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소량이라도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화학비료를 사용하면서 점점 텃밭은 산성화되어 가기 마련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텃밭이 약간 산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산성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무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 알칼리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석회고토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화학재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무째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무째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과 같은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 성분도 함께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량 요소를 넣어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덕이 있거나 또는 나무째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절대 버리지 마시고 겨울 텃밭에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은행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레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매 은행을 모아가지고 삶아서 이듬해에 사용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님 케이크가 좋긴 하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은행 삶은 물을 토양살충제처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은행 삶은 물을 토양살충제로 이용하기보다는 물에 희석해서 작물에 연면시비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 물을 토양에 뿌려준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벌레가 싫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토양살충제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은행 삶은 물을 활용해가지고 매해 희석해가지고 연면시비만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이렇게 겨울에 빈 텃밭에 뿌려가지고 벌레가 싫어하는 그런 텃밭 환경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삶은 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삶아서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때 남아있는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 은행을 텃밭 주변 또는 이렇게 겨울 빈 텃밭에 뿌려주게 되면 두더지 피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텃밭에 두더지가 많이 살고 있고 두더지 피해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은행 삶은 물보다는 이 은행 삶은 물에서 남아있는 은행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겨울 빈 텃밭에 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겨울 빈 텃밭에 뿌려주면 참 좋을 만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단순히 벌레 피해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개량해주고 그리고 일정 부분 텃밭에 영양분까지 공급해주는 텃밭에 아주 유익한 것들이니까요.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일찍 텃밭 밥 만들기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